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일단 현대건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죠. 완전 걱정하지 말라고. 근데 지금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떤 걸 봐야 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대형운전 어떤 소식 들려오게 되었죠? 미국 대형운전 첫 기본 설계 계약 지금 내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드디어 우리 좋은 거 가져오게 되었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개당 얼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AI나 검색 여러 가지를 해보면 이제 금액의 한 15% 정도 전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면 뭐 개당 지금 폴란드 기준으로 20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당 한 2에서 3조 정도는 충분히 남지 않을까 매출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리스크는 없느냐? 있습니다. 책임 준공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언제까지 건설해라.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 쪽에서 3년 얘기했는데 10년 넘게 건설을 끌고 가는 쪽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야, 이게 포함이 되면은 유럽 일단 건설사들은 학을 뗄 수밖에 없겠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처럼 설계 회사들도 이거 책임 준공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건설사를 껴가지고 그쪽에 리스크를 다 전가하는 움직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.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를 지더라도 이 기한 내에 지을 수만 있으면은 다 먹는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럼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백태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다? 그러면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는 안 맡길 것이기 때문에 유럽은 그 납기를 못 맞춰요. 그러면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일본 얘기 요즘 많이 없잖아요. 그러면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거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이걸 우리 걸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레퍼런스를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에서 안 끝나고 계속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 원전 쪽은 앞으로 우리한테 웃어주겠구나 정도로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대형 원전만 계속 얘기가 나올까요? 아니죠. SMR.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클 겁니다. 이유는 뭐다? 대형 원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을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. 그러면 비교적 야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지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때 SMR 만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? 근데 얘도 좀 리스크는 대형 원전보다 작다라고 하더라도 원전은 원전이라 많은 손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랬을 때 네,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미리미리 선점을 잘 해놓게 된다면 SMR이 훨씬 더 많이 건설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누군가 또 얘기해요. 가스터빈 쪽으로 주문이 엄청 많지 않냐. 요게 지금 시장의 주류 아니냐. 맞긴 한데 근데 이 가스터빈만 하더라도 지금 3년 이상의 일거리가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요걸 지으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거리 엄청 쌓인 가스터빈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가스 가격에 변동이 없을까요? 그럼 그때는 SMR이 훨씬 더 싸진다. 경제성 때문에라도 이쪽으로 이동한 이들은 분명 있을 것이다. 아무튼 그리하여 요거는 그냥 상황이 우리한테 웃어준다. 사서 걱정하지 말자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한국에서는 주택 공급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특히나 민간에 있는 요 주택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면 빅5잖아요. 예, 그러면 지금 조그만한 회사들은 대부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일거리를 좀 대형 회사들 위주로 해서 다 가지고 가게 될 수 있다. 그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전성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플랜트 개발은 기본으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한국의 아파트 건설까지 곧 있으면 온다. 그러면 여기 추세 잡히면은 위에서 조금 버티다가 한 번 더 가는 이것도 나오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뉴스는 이용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수급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도록 하면 네, 기관은 계속 사고 외국인 돌아오기 시작했죠. 하지만 외국인이 여기 왔을 때 매도를 좀 했습니다.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? 여기에 대해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.
근데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는데 외국인까지 사는 모습이 보여지면 어떨까요? 그럼 보통 개수상승 음봉 때 개미가 많이 털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다시 외국인 컴백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이어가주게 된다면은 개미 한번 털었겠다.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될 수 있다.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의 파동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다른 것보다 일단 볼린저 상단 타고 올라가면 그냥 멈추지 마세요.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줄 거예요. 그러면 홀딩하면서 이어가시고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생각하시면 되고, 만약에 그대로 무너진다 했을 때 61선이랑 121선 골든크로스 나오고 11이랑 21선 이렇게 정배열하는 게 아래를 받쳐주는데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위에 물량을 한번 소화한 다음에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. 물려있는 이들 다 소화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여기서 사도 수익이 나니까. 더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냥 이어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지라인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서 현대건설 마무리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글로스의 영상 마무리까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다? 원전이니 발전이니 플랜트니 걱정하지 말도록 하자. 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굉장히 강해지게 될 거고, 수급상 이 개미만 확실하게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기관 1번, 외국인 2번 나왔을 때 또 한 번 상승 나올 수 있고,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상승 위에 있으면 그냥 이어가시고,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61선 위에서 이평선 골든 크로스를 하고 이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크게 갈 수 있으니 뭐가 됐든 이 두 가지 패턴 중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기대를 하면서 다음 스텝 이렇게 밟아가는 선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하여 현대건설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.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요.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. 끝으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.